시작한 지 2달 반밖에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이라고요? 네, 500만 원이요. 와우. 온라인 사업 경험 있으신가요? 쿠팡을 제대로 한 지는 처음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동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기 수강생님께서 사무실을 구하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축하드릴 겸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사업에 뛰어든 지 반년도치 안 된 초보셀러입니다. 현재 월 매출 3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고 매출은 얼마 정도 하셨어요? 하루 최고 매출. 하루 최고 매출은 500만 원 좀 넘었습니다. 500만 원 조금. 네, 며칠 전에. 2달 반 만에 하루 매출 500만 원이 정상적이진 않거든요.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저희 구기 단톡방이 있는데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500만 원 넘었다 그러니까. 저를 뺀 단톡방이 있나요? 네. 이거 날짜 보니까 대표님이 1매출 딱 100만 원 찍는 게 강의 끝나고 나서 2달 반째. 우리 대표님이 지금 카페에다가 사업일지 매일 남겨주시잖아요. 사업일지에 쓰기 시작한 날짜로부터는 한 달 반 만에 1매출 100만 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원래는 그러면 어떤 일 하셨어요? 우리 반년 전에는. 사업하기 전에 반년 전이면 제가 집에서 놀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요? 원래 직장인이시다가 네, 이제 육아 휴직을 때문에 하고. 이제 휴직하시다가 네. 이제 사업 뛰어드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보통 육아휴직 하다가 다시 복귀 안 하시고 네. 왜 갑자기 온라인 사업으로 방향을 트신 건가요? 사실 제일 컸던 이유는 아이 때문에 제가 이제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보통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면은 아이를 케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무래도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감기도 자주 걸리고 온갖 전염병도 다 걸리고 그래가지고 휴가 쓰기도 눈치 보이고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 케어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었어가지고 지금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간과 공간에서 좀 자유를. 네, 그쵸. 그리고 이제 노력하는 만큼 볼 수 있잖아요. 사업의 장점이 하는 만큼 되고 네, 잘 되면 내 탓. 맞아요. 안 되면 내 탓이긴 하지만 맞아요. 그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 사업일지 쓰기로 하셨잖아요. 네. 사업일지 쓰신 지 벌써 딱 한 달 반째. 1매출 100만 원 만들기라는 사업일지 쓰셨는데 네. 이걸 처음에 쓰게 된 계기가 뭐예요? 처음에 혼자서 집에서 하다 보니까 좀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일단 1매출 100만 원 만들기로 일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써보니까 어떠세요? 써보니까 확실히 이게 하루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이 가다 보면 이제 방향성을 잃기 쉬운데 제가 그걸 쓰면서 이제 오늘은 뭘 했고 내일은 뭘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업일지를 쓰면 이제 여러 대표님들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특히 동크님이 좋아요랑 댓글 남겨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임감이 막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일지 쓰면 되게 좋은 게 내가 하루 종일 뭔가 바빴는데 끝나고 나 때문에 내가 뭐 했지? 실제로 한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막 다이어리나 막 메모장에 막 쓰기 시작했는데 내가 진짜 뭐 했는지 눈으로 봐야 일한 느낌이 들고 했을 때 없으면 자기 반성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카페 대표님들이 댓글 남겨주고 이게 서로서로 또 피드백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사업일지 쓰다가 하루 안 쓰잖아요? 그럼 다른 대표님 연락 오지 않아요? 왜 안 쓰세요? 하면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 하루 안 쓰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쓰게 그 사업일지 보니까 어떤 날에 갑자기 매출이 확 오른 날이 있어요. 네. 어떤 것 때문에 매출이 올랐던 거예요? 이게 아마 효자 상품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원래는 한 가지 사이즈만 팔고 있었는데 옵션을 늘렸어요. 여러 가지 사이즈로. 그러고 나서부터 그렇게 매출이 뛰기 시작했어요. 사이즈 있는 제품이었어요? 네네. 옵션이 여러 가지 있는. 그쵸. 네. 잘 팔린 상품 있으면은 옵션 추가해가지고 네. 더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도 그때 매출 확 올랐다가 그 뒤에는 1매출 100만 원 딱 찍으셨네요. 안 그래도 그 대표님 일지 보니까 판매량이 갑자기 확 늘어나가지고 포장 지옥에 그쵸. 빠졌다고 하셨거든요. 그쵸. 지금도 직접 포장하고 계신가요? 동크님이 추천해주신 에이전시를 사용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포장이 다 돼서 들어오는데 그때는 이제 도매 사이트에서 들어온 제품들은 이제 일일이 다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포장하는.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면 이제 제일 고민인 게 품절이나 재고 관리거든요. 보면 저희 수강생분들은 안 팔리는 고민보다는 잘 팔리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가 그게 진짜 메인 고민이거든요. 맞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일단 최근 판매량 기준으로 산출을 해가지고 일단 재고는 확보를 해놓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것도 모자라더라고요. 이제 플러스 알파를 주문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플러스 알파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주문을 하고 이제 품절이 날 것 같은 경우에는 동크님께 도움을 구했듯이 미리 사전에 광고를 꺼놓고 판매할 수 있는 만큼만 파는 게 그쵸, 가장 그쵸. 중요하죠. 사람들이 이제 광고 막 잘 나온다 이래가지고 막 계속 끝도 없이 올리고 그러다가 네. 재고 없어서 적자 보고 막 이러는 분도 많이 계신데 네. 항상 판매할 수 있을 만큼만 판매하는 게 이제 네.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항상 보니까 많이 사가지고 재고 남는 것보다 네. 조금 부족하게 사가지고 팔 수 있는 만큼 파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사업일지 보니까 중국 업체에서 카피 상품으로 피해 입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에요? 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 상품을 상품명이랑 그다음에 대표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랑 그대로 가져다가 올린 거예요. 근데 심지어 가격도 비슷하게 올려놨어요. 네. 제 브랜드명으로 검색을 하면 그 상품이 꽤 순위권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희 동크님 계신 단톡방에다가 문의를 드렸더니 이런 식으로 해결하라고 저한테 알려주셔서 그거를 바로 실행을 해보았더니 바로 해결됐어요. 그럼 아까 대표님이 매출 3천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 네. 그럼 마진율은 얼마 정도 되세요? 마진은 제가 아직 고수는 아니기 때문에 10에서 20%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작한 지 2달 반밖에 안 됐잖아요. 네. 지금은 당연히 광고 비중이 높아서 마진율이 조금 네, 낮을 수도 맞습니다. 있지만 앞으로는 광고 비중이 점점 안정화되면서 자연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마진율이 30%까지 올라오실 거예요. 제가 이전까지는 자연 판매량을 높이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동크님 특강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연 판매량을 늘리려고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계속 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광고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광고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500만 원 찍었을 때는 어떤 기분이세요? 아, 뭔가 성공한 것 같고 제가 뭔가 된 것 같고 그죠? 나 벌써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고? 그러니까요. 약간 이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어깨뽕이 엄청 차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사업하다 보면은 갑자기 특정 달이나 특정 날에 돈 되게 많이 버는 날이 반드시 맞아요. 있거든요. 이게 내 평균 소득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직장 다닐 때랑 지금이랑 업무량의 차이는 얼마나 나요? 회사에 다닐 때는 기본 시간이 그 9시간은 회사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제 업무의 특성상 좀 야근이 많은 편이거든요. 10시간, 11시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기를 케어해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의 9시간에 맞춰서 퇴근을 하긴 했었는데 일을 제대로 하려면 11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고요. 온라인 사업을 하고 나서는 한 6시간? 6시간? 7시간? 한 3분의 1 줄었네요? 네네. 엄청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네. 근데 이게 사실 제 욕심에 많이 하는 거지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판매 통계나 광고 같은 거를 쓸 듯이 없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뀌는 저도요. 건 없는데. 네. 그래가지고 몇 시에 한 번씩 보자. 딱 아. 정해놓고 딱 그때만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없어요. 그럼 이제 직장 다닐 때랑 지금이랑 혹시 수익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아직은 제가 직장 다닐 때만큼은 못 버는데 그래도 신입사원 월급 정도는 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때 대표님이 많이 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그쵸? 벌었어가지고. 이게 육아하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업무를 많이 못하니까 네. 회사를 많이 못 다니니까 그럼. 경력 단절되는 분도 많으신데 맞아요. 이거 육아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 진짜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럼요. 어차피 일은 뭐 자동으로 다 굴러가니까 진짜 암만 손을 놔도 매출이 해봤자 한 1-20% 떨어지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 떨어지면 절대 그럴 일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직장인일 때랑 지금이랑 가장 많이 바뀐 건 뭐예요? 제가 자유롭게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게 가장 크게 바뀐 거죠. 저는 그게 정말 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 아플 때는 편하게 쉴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가 예전에는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은 시간에 등원시키고 그다음에 똑같은 시간에 하원시킬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엄청 좋았어요. 대표님이랑 비슷한 환경? 그분들께 이 사업을 하는 걸 추천을 해주시나요? 저는 당연히 추천을 해드리죠.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적으로도 저에게 도움이 되고 금전적으로도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거는 저는 100%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하루에 2-3시간 정도 부업으로 하면서 한 달에 한 1-200 정도 벌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전업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처음부터 퇴사 고민하는 거는 좀 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저희가 이렇게 쉽게 말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진짜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가 없으면은 이것도 하기 힘든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인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들어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막 한 달 만에 1억 넘게
넘게 했다. 이렇게 돈 벌고 있다라고 하니까 자기도 한 달 만에 벌 줄 알고 이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실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쵸. 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마음 굳게 먹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일한다는 생각으로 맞아요.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원래 이 사업하면서 목표가 뭐였어요? 일단 제 단기적인 목표는 제 월급만큼 벌자. 그래서 지금 그 단계에 있고, 그리고 제가 초반에 동크님이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때 설정했던 목표를 제가 좀 여유 있게 잡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그 목표를 진짜 실제로 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계를 지금 차근차근 밟고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올해까지는 월 1억 매출, 일단 내년에는 브랜딩, 그 후년에는 자체 상품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까지가 저희 목표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럼 대표님이 제일 처음 세웠던 목표는 지금 대표님이 시작한 지 반년 정도 됐는데 얼마나 이룬 것 같아요? 2월달까지 1,000이고 6월달까지 5,000? 2월달까지 1,000을 하셨었나요? 네, 2월달까지 1,000을 했었고 6월달까지 5,000인데 지금 현재 최근 30일 동안 이제 3,500 정도 찍고 지금 이제 6월 말까지 5,000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대표님이 제일 처음에 적어준 목표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저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쓰면서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사업을 하면서 매출 성장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함. 이거는 동크님이 항상 강조하셨듯이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열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사업하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거 있을까요? 시작조차 하지 마라. 저는 쉽게 돈 벌려고 생각하면 그래도 이것도 어느 정도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비추를 하고 저는 급전 필요한 사람들이 막 제 강의를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는 다 탈락시키고 있어요. 저희 강의는 스터디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대표님도 스터디 장을 맡고 계시고 네. 이 스터디를 하는 것 자체가 대표님께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그럼요. 저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동크님 강의를 수강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스터디를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저의 인맥을 꾸려나갈 수 있잖아요. 그 점이 가장 저한테는 좋아서 동크님 강의를 수강을 하게 됐었는데 진짜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분야의 고수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와 제가 공부하면서 얻었던 노하우들, 경험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서로 다 풀어주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저희 수강생 중에서 스터디 많이 나오신 분들이 매출이 다 높아요. 그리고 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제 말은 안 믿거든요. 근데 옆 사람 말은 무조건 믿어요. 대표님이 반대로 저한테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 상품이 날씨와 관련된 상품이 있어요. 날씨에 따라서 매출이 들쭉날쭉하는 상품이 있는데 그런 상품들은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이라서 재고 관리가 어렵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크님만의 꿀팁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도 작년 여름에 장우산 팔았거든요. 엄청 긴 거, 엄청 큰 거. 다 팔 수 있을 줄 알고 엄청 대량으로 사왔어요. 근데 물건이 늦게 와가지고 장마 끝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되나 싶었는데 비가 오면은 팔리는 거니까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겨울 전에 비가 한번 왔거든요. 그때 광고를 좀 세게 돌렸는데 하루 만에 200~300개가 나왔었어요. 말 그대로 쿠팡은 진짜 내일 필요한 상품들을 사는 곳이잖아요. 네. 일기예보 보고 그러면 그때는 광고를 다시 켜놓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봐야 돼요. 지금 서울에는 비가 안 오는데 경상도에서는 폭우가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날씨를 볼 때도 지금 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의 판매량을 기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름에 물건을 팔 건데 5월에는 많이 안 더웠으니까 요즘 나갔다 6, 7월에는 많이 더울 거니까 훨씬 많이 나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이 사잖아요. 근데 그 예측이 항상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는 절대 없단 말이에요. 항상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계절 제품들은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 같고 네. 시즌이 극명하게 나뉘는 제품들은 조금 더 많이 사려고 해요. 저 같은 주부님들이 온라인 사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 사무실에 애기용품도 있거든요. 진짜 평소에 바쁠 일은 없지만 갑자기 물량이 많아진다거나 그러면 바쁜 일이 생기는데 그때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아이를 놀게 하고
간식도 주면서 제 일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가장 큰 메리트이고요. 그렇게 아이를 돌보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특별히 어려운 스킬을 요구하는 일도 아니에요. 몇 번 경험을 쌓다 보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주부님들이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그런 분들에게도 저는 온라인 사업을 굉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대표님 사항이 우리 수강생분들 중에서 주부분들 많이 오시니까 되게 공감도 많이 하시고 힘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 다 보셨다면 일하러 갑시다.